1982년 일본에서 방영된 SF 애니메이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는 외계 세력과의 공중전을 치르며 함재기를 출격시켜 치열한 도급 파이팅을 벌이는 우주 전함으로 그려졌습니다. 놀랍게도 과거 애니메이션 속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우주 항공모함이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우주에서 작전 가능한 신개념 수송 플랫폼 오비탈 캐리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우주기업 그래비틱스의 개발을 요청했고 약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86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비탈 캐리어는 지구 궤도에서 대기하며 필요시 우주 비행체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바다 위 항공모함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듯 이 우주 항공모함도 우주에서 소형 기체들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그래비틱스가 공개한 상상도에 따르면 이 기체는 드럼통 형태의 전방 출입구를 통해 여러 대의 비행체를 사출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지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길이는 수십 미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시험 비행은 이르면 내년 지구 궤도에서 실시됩니다. 미국 우주군이 이와 같은 체계를 개발하는 이유는 최근 지구 궤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조종하는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미국 위성을 겨냥한 근거리 작전 훈련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향후 타국 위성에 의한 충돌, 전파 레이저, 화학 공격, 로봇파를 이용한 강제 견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비탈 캐리어를 활용하면 즉시 대응 가능한 우주 비행체를 사출해 위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비틱스는 우주 항공모함은 지구 궤도에 상시 배치된 발사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 우주군의 전략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 밖 공간이 실제 전장이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사상 최대 크기의 유기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생명체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됩니다. 큐리오시티는 2012년 화성에 착륙한 이후 다양한 탐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나사는 지난 3월 24일 큐리오시티가 화성 게일 크레이터에서 시추한 암석 샘플 컨벌렌트를 분석한 결과 탄소 원자 10개에서 12개로 이루어진 유기분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진이 주도했으며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큐리오시티에 내장된 화성 샘플 분석 장치를 통해 샘플을 고온으로 가열해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칸, 운데칸, 도데칸이라는 사슬형 유기분자가 소량 방출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유기분자 중 가장 큰 크기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 유기분자들은 지구에서 실험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지방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방산은 생명체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주요 물질이지만 동시에 물과 광물의 상호작용이나 화학 반응을 통해 비생물학적 경로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생명체 존재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샘플이 채취된 지역은 과거 물이 존재했던 호수로 추정되는 만큼 생명체가 탄생하기 적합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니엘 글레빈 나사 수석과학자는 게일 크레이터에는 수백만 년 동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던 증거가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명체의 기초가 되는 화학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시넷 연구원 또한 이번 발견은 과거 존재했을지도 모를 생명체의 화학 신호가 오늘날에도 감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년 화성에 도착한 퍼서비어런스는 큐리오시티의 뒤를 이어 정밀 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로버는 주요 지점에서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샘플은 향후 임무를 통해 지구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당초 2031년 계획했던 샘플 귀환은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2035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생명의 흔적을 향한 화성 탐사는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인 가능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3월 28일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이
땅속에서 초음 속으로 단층이 파열되는 슈퍼 가위 지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지진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 범위와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독일 포츠담 지구과학연구센터의 지진학자 프레데릭 틸만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미얀마 지진은 초음속 비행기의 소닉붐처럼 지진파보다 단층 파열 속도가 더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의 파열 속도는 횡파보다 느리지만 슈퍼 가위 지진에서는 이보다 빠르게 단층이 갈라집니다. 코넬 대학교의 주디스 허바드 지진학자는 이번 지진은 양쪽 단층이 최대 6.5m까지 미끄러졌고 전체 파열이 단 90초 만에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미얀마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사가인 단층이 400km 이상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슈퍼 가위 지진은 지진파보다 파열이 먼저 도착해 더 넓은 지역에 강한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에서는 진앙지에서 무려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이 무너지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얀마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6차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가인 단층은 1200km 이상 뻗은 주요 단층으로 최근 수십 년간 큰 지진이 없어 지진 공백 상태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누적된 에너지가 단층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 가위 지진은 드물지만 파괴력이 강해 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쿤룬 스촨,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지진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은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살아간다는 말, 단순한 속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노랫말 연구회 조사 결과 이는 놀라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회는 10여 년 전 한국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히트곡과 삶의 궤적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과 닮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래 분위기와 메시지가 실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들 대부분은 이별, 슬픔, 고통 등 무겁고 어두운 노래를 주로 불렀고 밝고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비교적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로 알려진 조미미 씨는 가사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람 제일동포와 결혼했습니다. 남진 씨의 님과 함께에는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는 현재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랫말이 반복되는 만큼 일종의 주문이나 만트라처럼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가수들은 한 곡을 취입할 때 수천 번 반복해 부르며 감정을 실으라는 작곡가의 주문에 따라 점차 그 노래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심지어 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능인은 자주 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 시작한 사업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좋은 리더는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 기업 간부는 회식 자리에서 늘 나는 문제없어 라는 노래를 불렀고 무탈한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 뇌세포의 98%는 언어에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표현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해 감정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인생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노래든 일상 언어든 그 힘을 믿는 마음이 더 나은 삶을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 9편 180장에서 언습을 삼가라. 시속에 먹고 살려고 좋은 반찬에 잘 먹고 나서는 문득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며 일하여 잘 살려고 땀 흘리며 일한 뒤에는 문득 되어 죽겠다고 말하나니 이제는 말대로 되는 때라. 병이 돌 때에는 어찌 죽기를 면하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편 97장에서는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고 하시며 소유주인 인간의 말 속에 담긴 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존 시대를 맞아 언덕을 잘 가져야겠습니다.